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화제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김경섭입니다. 제9대 익산시의회 후반기 김경진 의장단이 들어선 지 2달여가 지났습니다. 김경진 의장은 익산시의회를 전국에서 가장 수준 높고 모범적인 의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김경진 의장으로부터 익산시의회 운영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취임하신 지 한 2달 정도 이렇게 지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의장으로서 사회리봉을 몇 번 잡다 보니까 좀 익숙해지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27만 시민을 대표하는 의장의 소임을 맡을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으로 취임한 지 벌써 2달이 되었습니다. 경기 불황, 물가 폭등 등으로 민생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올 여름 수해 피해까지 가중된 엄정한 시기에 의장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이 앞섭니다. 의정의 책임자로서 우리 의회가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김 의장님께서는 취임하시면서 전국에서 수준 높은 가장 모범적인 의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쉽지 않습니까? 네. 수준 높고 모범적인 의회. 이 김 의장님이 생각하시는 이 수준 높고 모범적인 의회라는 것이 어떤 상인지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시민의 뜻을 시정에 반영토록 그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시민들의 의견과 제안을 반영하여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드는 일, 우리 의회의 책무이자 존재의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안고 있는 인구 감소 문제를 비롯하여 청년 취업, 원도심 활성화 같은 현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와 농생명 바이오 산업 등 익산의 미래를 견인할 주요 사업들이 확고히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집행기관과 함께 협력하여 시 발전의 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현안 사업들을 통해서 익산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매진을 하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의장으로서 후반기 의회 운영 방향이랄까요? 방침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방향을 설명드리자면 첫째로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로 시작된 어려운 경제 여건을 온전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 사회 안정망 확충을 위해 집행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적극 해결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민의 눈높이에서 더 많은 일을 하는 의회로 변모시켜 나가겠습니다. 지역생활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 호흡하고 차별받는 시민의 고충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강건한 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시민의 다양한 요구와 기대에 충족시키고 시민 중심의 의회를 만들기 위해 집행기관과 균형 있는 견제와 감시를 통해 시민이 주의되는 시정을 살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역시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가 첫째 중요한 그런 방향으로 이제 밝히셨는데요. 이제 의회라는 게 집행부에 대해서 이제 견제와 감시, 나아가서는 대안 제시, 이런 것이 이제 의회의 주요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 활동을 위해서 의장님으로서는 이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좀 밝혀주십시오. 네, 의원들은 냉철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시정을 살피는 견제와 감시는 지방의회의
본인의 역할인 만큼 앞으로 의회가 견제와 감시를 확실하게 수행하는 강한 의회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직을 높이는 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집행기관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별 예산 편성은 물론 행정사무감사까지 엄격히 감시하여 시민을 위해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고 그 결과가 시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까지 꼼꼼하게 살피고 시정 추진 방향의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익산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익산시 의회 같으면은 이제 국회의원이 갑과 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 간의 소통 그리고 화합 뭐 이런 게 아주 중요한 하나의 요소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소통과 화합을 통해서 이제 생산적인 의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의원들 간의 어떤 소통과 화합을 위한 뭐 여러 가지 그 방안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어떤 방안들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의원 한 분 한 분이 의정 활동이 시민의 다양한 과제와 기대를 충족시키는 시민 중심 의회로 익산시 의회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자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가진 25명의 의원이 함께 하고 있는 만큼 각자의 생각과 의견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을 하고 다수 의견을 바탕으로 하되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동료 의원으로부터 화합과 상생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의회 수장으로서 앞장서 의회를 이끌어가지만 때로는 뒤에서 묵묵히 조력하는 의장, 곁에서 함께 소통하고 고민하는 의장으로서 의원 간 소통과 화합에 힘을 쓰겠습니다. 네. 이제 임기가 2년입니다. 뭐 2년의 기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다고 할 수 있는 기간일 텐데요. 이 기간 동안 의장님께서 반드시 좀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인지 소개를 해 주십시오. 네, 9대 의회 4년 임기 중 하반기에 해당하는 2년입니다. 우리 의회와 의원들 모두는 나름대로 목표를 설정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시민들께서 체감하시기에는 많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도 해봅니다. 임기 중 성취하고 싶은 일은 시민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해 나아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토록 하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강화하여 시민과의 거리를 좁히고 신뢰를 구축하는 등 시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경청한다면 시민의 삶을 직접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회가 출범한 지 상당히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의회 집행부에 대해서 완전한 그 독립성 확보가 참 오래된 수건입니다.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인사권이 의회에 왔다든가 아니면 전문직이 좀 더 확보가 됐다든가 이런 것들은 좀 나아진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좀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의장님께서는 어떤 점이 의회의 독립성을 위해서 반드시 갖춰져야 할 것인지 이것도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지난 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 인사권이 독립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이 여전히 기초단체장에게 부여되고 있는 만큼
이는 반쪽짜리 독립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을 위해서는 조직권과 예산권도 의회가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전국의 지방의회들과 연대하여 지방의회법 개정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권한이 확대된 만큼 더욱 책임을 다하는 의정활동으로 의회와 의원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증명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뭐 의회 인사권과 관련해서 인사권이 이제 의회한테 독립이 됐다고는 하지만 이 실제로 이제 인사가 인사를 할 때마다 집행부와 어떤 그 충분한 협의랄지 아니면은 집행부하고의 어떤 그 관계 설정이 이 인사권과 관련해서 인사를 단행할 때 좀 미묘한 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들은 어떻게 집행부와 관계를 설정하시면서 풀어나가야 될까요? 네, 지금은 첫 인사를 지난번에 단행을 했습니다. 네. 물론 집행부 쪽, 집행위원 쪽하고 저희 의회 쪽하고 인사권은 독립됐다고 보지만 집행부의 협치 차원에서 네. 일부 서로 조정하는 부분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의장님께서는 농협에서 오래 일하다가 지방 정치에 투신을 했습니다. 어떤 계기로 정치에 입문하게 됐는지 좀 그 동기를 좀 궁금합니다. 네, 저는 농협중앙회에서 38년 8개월이란 짧지 않은 기간을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말 회사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을 하고 그 이듬해인 6.13 지방선거를 통해서 정치에 입문을 했습니다. 정치에 입문은 계기를 말씀드리자면 전 직장에 근무할 때 노동조합 위원장 그리고 지역에서는 주민자치활동과 주민자치위원장,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 그리고 라이온스 등 다양한 사회 봉사활동을 하던 중 지역 주민들로부터 개인의 역량을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생활 정치를 권유받고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과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는 각오와 소명으로 정치에 입문을 했으며 기대에 부응하게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뭐 금융노조 활동과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을 통해서 이 시민들과 직접 대면하는 시민들의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듣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어서 오히려 정치 활동한 데는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 정치 활동을 하면서 주민들의 이야기가 어떤 정치를 하면서 느낀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뭐 감동을 준 이야기도 있을 것이고 좀 안타깝지만 좀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의욕을 갖게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이야기를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의원의 의정 활동은 단순히 의회 안에서 법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을 넘어 지역 곳곳을 방문하고 시민들과 소통하며 지역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저는 평소 걷는 운동을 겸하여 지역구 곳곳을 순회하면서 주민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지역의 민원을 사전에 파악하고 해결 방법을 모색하기도 합니다. 의정활동에 영향을 주신 주민의 이야기라면 만나는 주민 한 분 한 분이 칭찬의 말씀도 많이 하시지만 간혹 질타하시는 말씀도 있고 시정에 대한 제도 개선을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이 늘 부지런하고 겸손한 자세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그런 영향을 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역시 칭찬도 중요하고 질타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정치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동안 의정을 활동하면서 보람을 느낀 조례나 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례를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정활동을 하면서 제가 제일 보람을 느낀 부분이
제가 지난 21년도 전라북도 최초로 익산시 치매 안전사고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네. 그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치매 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제도가 환자의 돌봄과 예방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치매 환자가 보호 범위를 벗어나서 사고를 발생시켰을 때 그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은 고스란히 가족 부담이 되는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조례를 제정했고, 이로써 치매 환자가 사고를 발생시켰을 때 일정한 부분을 지자체에서 부담토록 하여 치매 환자 가족 보호와 생활 안정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이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역시 치매 환자의 어떤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조례가 좀 보람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익산 시민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거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우리 의원들이 힘들수록 더 진지하게 고민할수록 시민들의 삶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은 지속적인 현장 방문과 의견 청취로 시민 여러분의 곁에 쉼없이 찾아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호흡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는 곧 익산시 의회입니다.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겠습니다. 시민으로부터 시작되는 익산의 내일, 의회가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네, 수준 높고 모범적인 의회를 만들겠다는 김경진 익산시의회 의장의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시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모범적인 의회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효과를 보기를 기대합니다. 그럼으로써 합리적인 비판과 견제, 그리고 현실에 맞는 대안을 제시하는 모범 의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진 익산시 의회 의장이었습니다. 의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